어떤 할멈이 늙어 죽어서 저승에 갔다. 염라대왕은 부리부리한 눈을 부라리며 할멈을 훑어보더니 너는 어디서 살다가 왔느냐? 경상도 상주이옵니다. 너는 여태까지 해온 일이 무엇이냐? 별로 한 일이라고는 없사옵니다. 남편 병수발 틀다 일찍 병으로 떠나보내고 자식놈들 먹여 살리느라 다른 일을 해볼 새가 없었사옵니다. 그럼 늙어 죽도록 남들 다 하는 전국방방곡곡 유랑 같은 것도 못 해보고 집만 지키다 왔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개같이 집만 지키며 살아왔다니 원통한 생각이 많았겠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럴 까닭이 있겠사옵니까? 한평생 즐거운 것 한번 못 누리고도 원통한 생각이 없다 하니 너는 평생 집이나 지켜주고 사는 개밖에 더 될 게 없겠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불렀다. 여봐라, 저 늙은 것을 끌어내다가 개로 만들어 이승으로 돌려보내줘라. 그 이후 경상도 상주에 어떤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개의 주인이 공교롭게도 할멈의 아들이었다. 죽은 할멈은 바로 아들 집의 개로 태어난 것이었어. 아들은 강아지가 유독 자기를 잘 따르고 영특하여 다른 개들보다 소중하게 길렀다. 강아지는 자라서 하는 짓이 예사 짐승 같지 않아 집안 식구들은 모두 그 개를 영물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고약한 염라대왕 놈 때문에 개가 되어 태어난 것은 참으로 한스럽지만 내 자식 집에서 며느리, 손자들 보며 살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개가 되었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태산같이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인지라 개가 된 할멈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도와줄까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손주들이 서당에 갈 때면 혹여나 개울물에 빠질까 뒤따라 갔다 오고 밤에는 도둑이 들까 뜬 눈으로 사방을 지키며 노심초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타는 듯이 더운 한여름에 어느 날 개에게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물물에서 땀을 씻던 아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자, 내일이 중복날이 아니오. 요즘 기력이 예전만 못하여 개운한 보신탕이라도 한 그릇 해야 될 것 같구려. 우리도 집에서 기르는 저 개를 잡아먹으면 어떻겠소? 며느리는 남편의 뜻밖의 소리에 놀라서 쳐다봤다. 우리 집 개를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국물 뜨끈하게 게장탕 한 그릇 끓여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구려. 며느리는 더 말릴 수도 없고 해서 알아서 하라며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다. 하필 마당에서 이 대화를 엿들은 개는 마을 밖으로 도망쳤다. 동구 밖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들을 원망하며 힘없이 앉아 있었지. 한편 아들 내온 식구들은 개를 찾으려고 마을 전체를 훑고 다녔다. 그렇게 영특하고 주인 말을 잘 듣던 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부엌에서는 아내가 개 잡을 준비를 해놓고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지.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과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있으랴. 어머니 개는 마음을 굳힌 듯 아들네 집으로 되돌아갔다. 마당에서 저녁밥을 지으러 불을 가지러 가던 하인이 개를 보고 크게 반겼다. 아들네는 기어코 개를 잡아 복다림을 했다. 며칠 뒤 아들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죽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눈물을 쏟으며 꾸짖는 것이었다. 이 부혐악심한 놈아, 너는 어찌하여서 이 어미를 잡아먹었느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놈아, 네 집에서 기르던 그 개는 이 어미다. 저 순간 이 어미가 환생한 거란 말이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큰일 났네. 아들은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아, 그 개가 우리 어머니였다니.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매다가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길 가던 나그네 두 사람이 무덤을 지나고 있었다. 이보게, 저기 큰 무덤 좀 보게. 상당히 높으신 분의 무덤이었나 보군. 저건 사람이 무덤이 아닐세. 개의 무덤이라네. 아니, 개의 무덤을 저렇게 크게 써놓았단 말인가. 아들은 어머니 개의 장사를 성대하게 치른 후 그 옆에 여막을 짓고 개 무덤을 지켰다. 비석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울던 아들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다 결국 뒤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